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드래프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순위로는 워싱턴 내셔널스가 일라이 윌리츠라는 고교 유격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유격수로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파워는 이제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사실 전체 1순위감은 아니죠. 원래는 한 4, 5, 5순위? 그렇죠. 네, 그 정도? 다가성권 안에 들어가는 정도는 맞는데 워싱턴은 전형적인 언더슬러 전략을 가져가면서 고교 유격수를 선발을 했고, 워싱턴이 세 번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해였는데 앞선 두 번은 너무나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트라스버그와 그렇죠. 하퍼를 뽑았는데 뭐 그때는 언더슬롯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선수들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고민 없이 뽑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해였었고, 아버님이 레지 윌리치, 그렇죠. 에인저스 출신 아닙니까? 현재 또 오클라호마 대학의 부감독으로 있다고 하는데 야구 DNA도 어느 정도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2순위 LA 에인저스가 지명을 했는데요. 타일러 브랩너라는 우아한 대학 투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는 체인지업이 플러스 피치로 평가가 될 정도로 체인지업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빠른 공도 뭐 98마일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도 1순위로 뽑힌 일라이 윌리츠와 마찬가지로 언더슬롯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에인저스가 워낙 드래프트된 선수들 빨리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 봅니다. 이희영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체인지업이 좋은 결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20-80 스케일에서도 70점 이상을 주는 스카우트들이 대다수였을 정도로 체인지업은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공이라고 보고요. 또 체인지업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잠재력을 알 수 있고 메이저리그에서 빨리 안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브랩너가 2순위에 뽑힌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된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되진 않습니다. 1, 2순위가 예상외 지명이 나왔고 그 뒤부터는 쭉 예상대로의 지명이 나왔어요. 저는 이혜영 위원을 드래프트 실시간으로 봤어요. 보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1, 2순위에서 알 수 있었죠. 아, 이번 드래프트 역시나 혼돈속으로 가는구나. 3순위 시애틀은 케이드 앤더슨이라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투수를 뽑았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빠른 공과 함께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모두 플러스 피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메이저리그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빅네임 중 한 명이었죠. 투수로서는 가장 유명한 선수였었고 9위, 제구, 그리고 피처빌리티, 이 3박자가 잘 어우러진 투수 유망주로 평가되는 선수고요. 길버트와 조지 커비를 합친 것 같다, 그런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시애틀은 원래 성적대로 하면 15순위까지 미끄러져야 되는데 추첨제로 3순위 올라왔고, 그리고 그렇죠. 1, 2에서 뽑힐 것으로 보였던 앤더슨 뽑으면서 대박 쳤죠 뭐. 4순위에는 콜로라도 로키스가 지명을 했는데 원래 당초 1순위로 예상이 됐던 이선 할러데이가 4순위까지 밀리면서 아버지와 같은 팀에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드래프트 직전에 매긴 순위에서 베이스볼 아메리카, 파이프라인 모두 다 전체 1순위로 선정을 했던 유망주였었고요. 아버지와 같은 팀에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체격 조건 좋고 움직임도 유연하고 타석에서의 타고난 파워가 인상적이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배트 스피드라든지 타구 속도, 이런 세부 지표도 요즘에는 평가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지표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던 할러데이라고 보고요. 형보다 파워는 뛰어나다, 네. 이런 평가가 있듯이 아버지에 좀 더 가까운 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5순위 세인트 루이스가 드래프트를 했는데 리암 도일이라는 테네시 대학 좌투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100마일까지 나오는 좌투수로서 굉장히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스플리터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선수는 물론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마무리로 돌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학 시절의 퍼포먼스 보니까 마운드 위에서 승부욕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선수더라고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헛스윙 유도 능력이 뛰어난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위당 탈삼진 수가 올해 15.5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터 이런 구종들이 스카우트들마다 평가가 너무 달라요. 그렇다는 건 프로에 와서 얼마나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앞두고 9kg 정도 감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어린데 그렇죠. 벌써부터 체중 감량이 필요한 정도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네, 체중 관리가 필요한 선수인데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5순위까지 알아봤고요. 그 밑에 픽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인상적인 픽을 얘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11픽에 애슬레틱스가 제이미 아놀드를 뽑은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나와 똑같은데 그거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아놀드가 11순위까지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그쵸.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싱과 슬라이더의 조합이 이미 프로에서도 능히 통할 수 있다는 평가가 드래프트 전부터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에서도 아놀드가 10순위까지 넘어가나 해서 많이 의아해 했었거든요. 각 매체에서 피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투수였는데 11순위에 지명이 됐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좀 놀라웠었고,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성적이 좀 떨어졌고 내구성, 이닝 소화력이 조금 부족했다 보니까 떨어졌다고 봤는데, 컴패리즌이 카일 해리슨. 카일 해리스 아직 갈 길이 먼데 카일 해리슨이 벌써 컴패리즌을 들을 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알아본 컴패리즌이 크리스 셀입니다. 던지는 투구폼도 비슷하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유사하죠. 팔각도도 그러니까, 낮고 스위퍼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놀드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드래프트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1, 2픽의 충격적인 지명도 있지만 유격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뽑혔습니다. 1라운드 전체 32명 가운데 15명이 유격수고요. 첫 10명의 야수가 모두 유격수였어요. 다른 야수가 지명된 게 17순위의 컵스가 콘레드 선수를 뽑은 게 첫 유격수가 아닌 야수였어요. 그 정도로 이번 드래프트가 얼마나 불안정한가, 불확실한가를 알 수 있었고, 아무래도 원래 대학 타자들을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격수들을 많이 선호했다는 것 자체가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에 왔을 때 조금 다듬을 수 있는 제목들을 데리고 왔고, 플로어보다는 실링이 좀 더 우선시 되는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들면은 코로나 고등학교가 열풍을 일으켰어요. 저희가 앞서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지만 전체 6순위로 세스 에르난데스 코로나 고등학교의 투수가 선발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폴 스킨스와 버바 챈들러 이런 선수들과 함께 향후 마운드를 이끌어가기를 기대를 하고 얘가 있거든요. 올라올 때까지 스킨스가 있어? 없을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현지에서 그 리포트를 보고 스킨스가 있을까? 그리고 10순위에 빌리 칼슨이라는 선수가 시카고 화이삭스에 뽑혔는데 수비 쪽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예요. 이미 뭐 완성된 수비라고 하고 위저드라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심지어 고등학생인데. 네, 고교 유격수한테 벌써부터 수비의 마술사라는 찬사가 잇따라서 영상을 보긴 봤는데, 프로에 와서 프로가 만드는 타구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타고난 그런 감각이나 센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스카우트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대학교 유명하죠? 브래디 이블, 다저스의 3루 코치죠. 디노 이블의 아들입니다. 전체 32순위로 미러키에 지명이 됐어요. 요즘 맨날 웃고 있습니다. 맨날 웃고 있어요. 네. 주자가 홈에서 아웃됐는데 웃고 있어요. 아, 그래요? 디노 이블 코치가 다저스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빠지고 다저스 스타디움 와서 타격 연습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또 있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팀들도 많이 주목을 했었고, 브래디 이블도 포함해서 이번에도 2세 선수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드래프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1순위도 레지 윌리츠의 아들인 일라이 윌리츠가 뽑혔고, 4순위도 맷 할러데이의 아들인 이선 할러데이, 그리고 브래디 이블의 크레이 카운셀 아들, 션 케이시 아들, 정말 많은 2세 선수들이 뽑혔더라고요. 과연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체면을 살려줄지도 재미있는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쌍둥이들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네, 조조 파커와 제이콥 파커가 등장을 하면서 조조 파커가 더 높은 순위에 불렸더라고요. 네, 조조 파커는 전체 8순위로 토론토에 지명이 됐고, 데이콥은 19라운드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콜라우마 우왕 카이슨과 말라키 위더스푼 쌍둥이가 불렸는데, 위더스푼 쌍둥이가 좀 더 높은 라운드에 지명이 됐습니다. 카이슨이 1라운드 15순위로 갔고 말라키가 2라운드 62순위에 지명이 되면서 화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은 희영 위원에게 궁금한 점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틀랜타의 1라운드 지명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수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테이트 사우스시. 사우디든. 네. 저는 나름 근데 잘 뽑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사우스시는 이 형이 발음 어렵다 했잖아요. 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지명이에요. 이 선수가 이제 역시나 고교 유격수인데, 네, 고교 유격수죠. 네. 칭찬보다 지적이 많더라고요. 오프 스피드 피치에 약하고. 아이, 고등학교 유격수한테 네. 뭘 그렇게 많이 아니, 바래요. 그걸 이제 감안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잘 속고, ESPN, 애슬레틱, 파이프라인, BA 가장 이해 안 된다고. 원래 50순위 밀려 그렇죠. 나가는 원래 밖으로 나가는 건데. 왜 네. 뽑은 겁니까? 언더슬롯이죠. 언더슬롯. 이게 언더슬롯이 그냥 언더 아니에요, 언더? 언더슬롯. 네. 아무래도 고교 유격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형이 작년 컵스. 컵스의 4라운드에 작년에 뽑힌 선수입니다. 그만큼 DNA도 어느 정도 주목을 하면서 뽑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컵스의 이동 플랜들과 이영 위원의 설명대로 유격수가 아닌 야수가 가장 먼저 불린 선수였는데 이 선수 나우방망이 쓰는 케이프 코드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가치가 좀 떨어진 케이스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26순위로 뽑은 게이지 우드 같은 경우에도 대학 월드시리즈 19K 노히터를 달성했던 투수였는데 어깨 수술 때문에 순위가 미끄러진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도 포신과 커브 조합이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는 선수입니다. 오늘 2025년 드래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게 드래프트를 얘기하는 만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또 보완해서 댓글로 쓰든지 영상으로 또 찍든지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 가운데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얼마나 빨리 만나볼지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사우스신이 과연 이희영 위원의 입에서 또 언제 나올지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